자, 우리가 오늘 공부할 작품은 이제 가재미라는 시인데요. 이 시는 되게 이제 교과서 성성에선 좀 많이 안 올라 있지만 모의고사 기출이 좀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이제 친구들도 모의고사를 열심히 풀었던 친구들이라면은 여기저기서 많이 봤을 법한 작품인 것 같아요. 일단은 가재미라는 제목을 가진 이 시가 과연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이 한번 읽으면서 고민을 좀 해보고 그리고 나서 쌤하고 함께 해석을 해보는 게 좋겠죠? 자, 영상을 멈춰놓고 한번 읽어보고 옵시다. 자, 일단은 이 시 같은 경우는요, 가재미라고 하는 이제 어떤 물고기죠, 사실. 물고기의 이름을 제목으로 한 시예요. 봤더니 화자가 주목하고 있는 시적 대상을 지금 가재미에 비유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시적 대상을 비유하는 소재이기 때문에 가재미가 과연 어떤 특징을 가졌길래 시적 대상으로 비유하고 있을까? 이걸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우리가 차트 한번 읽어보면서 해석을 해볼게요. 김천 의료원 6인실 302호에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는 암투병 중인 그녀가 누워 있대요. 아, 여러분, 그녀는요, 시적 화자가 주목하는 대상, 즉, 시적 대상에 해당하겠죠. 근데 그 시적 대상은 어떤 상태인가 봤더니 암투병 중인 아픈 사람이네요. 바닥에 바짝 엎드린 가재미처럼이라고 해서 지금 이 가재미라는 건 누굴 비유하는 거야? 그렇지. 그녀를 비유하는 말로 지금 쓰이고 있는 거죠. 아, 왜 가재미에 비유했나 했더니 가재미가 이렇게 그 바닥에 바짝 엎드려서 다닌단 말이에요. 그 광어랑 되게 닮았어요. 이렇게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렇게 광어처럼 납작한 물고기 이렇게 눈이 이렇게 양쪽에 있고, 그래서 바닥에 이렇게 바짝 붙어 있는 게 마치 아파서 침대에 이렇게 엎드려 있는 혹은 누워 있는 그녀의 모습과 되게 비슷해 보였나 봐요. 나는 자 시적 화자죠, 그쵸? 나는 그녀의 옆에 나란히 한 마리의 가재미로 가서 누웠다는 거야. 아, 화자는요, 그녀의 옆에 한 마리 가재미로 눕는데요. 자, 봐봐. 가재미는 그녀를 비유하는 말이었죠. 근데 나도 그 가재미와 같은 모습으로 가서 누웠다는 거야. 즉, 같은 모습을 했다라는 거는 내가 그녀와 같은 모습으로 옆에 가서 누웠다. 즉, 어떤 동질감을 형성했다라는 거죠. 즉, 화자는 그녀에게 뭔가 동질감을 형성해 줌으로써 어떤 위로를 좀 건네고 싶었지 않았을까 싶어요. 가재미가 가재미에게 눈길을 건네자 그녀가 울컥 눈물을 쏟아낸다. 한쪽 눈이 다른 한쪽 눈으로 옮겨붙은 야윈 그녀가 운다. 그녀는 죽음만을 보고 있고 나는 그녀가 살아온 파랑 같은 날들, 즉 그녀가 살아온 지난 날들, 과거겠죠. 지난 날을 돌이켜본다라는 거죠. 지규법이네요. 좌우를 흔들며 살던 그녀의 물속 삶을 나는 떠올린다. 그녀의 오솔길이며 그 길에 돋아나던 대낮의 뻐꾸기 소리며 가늘은 국수를 삶던 저녁이며 흑담조차 없었던 그녀 누대의 가게를 떠올린다. 즉 한마디로 그녀가 살아온 삶을 떠올린다라는 거죠. 근데 보니까 가늘은 국수를 삶고요. 흑담조차 없었던 이라는 거야. 한마디로 그녀는 약간 넉넉한 생활을 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쵸? 가난하고 고단한 생활을 했던 것 같다라는 거죠. 두 다리는 서서히 멀어져 가랑이 지고 폭설을 견디지 못하는 나뭇가지처럼 지급법이에요. 등뼈가 구부정해진 어느 겨울 어느 날을 생각한다. 즉 한마디로 그녀가 살아왔던 어떤 힘들고 고단한 삶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녀의 숨소리가 느릅나무 껍질처럼 지급법이네요. 점점 거칠어진다. 즉, 그녀의 숨이 좀 가빠진다라는 걸 표현하는 거죠. 나는 그녀가 죽음 바깥의 세상, 즉, 봐봐. 죽음 바깥의 세상은 뭐겠어? 그쵸? 삶이 있는 세상이겠죠. 근데 그 세상을 이제 더 이상은 못 본다는 것을 안돼요. 한마디로 그녀가 다시 건강해지긴 힘들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한쪽 눈이 다른 한쪽 눈으로 캄캄하게 쏠려버렸다는 것을 안다. 라고 해서 지금 비슷한 문장 구조를 반복을 하고 있네요. 나는 다만 좌우를 흔들며 헤엄쳐가 그녀의 물속에 나란히 눕는다. 한마디로 그녀가 이렇게 아프고 그녀가 결국은 이제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나는 인지를 했고요. 그것을 내가 막아줄 수는 없잖아요. 다만 나는 뭘 해준다라는 거야? 그녀의 옆에 나란히 누워서 그녀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하고 그리고 위로를 던지는 것밖에는 못한다라는 거죠. 산소호흡기로 들이마신 물을 마른 내 몸 위에 그녀가 가만히 적셔준다. 봐봐. 오히려 아픈 사람은 그녀인데 그녀는 그 산소호흡기로 들이마신 물, 즉 지금 두 명 다 화자도 그렇고 대상도 그렇고 물고기로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물고기에게 있어서 물이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고 삶을 유지할 때 꼭 필요한 거잖아. 근데 오히려 아픈 그녀가 나에게 물을 적셔준다라는 거는 아픔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어떤 위로를 주고 있고 자신을 힘을 내라고 이렇게 도와주고 있는 사람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고 오히려 생명의 무언가를 나눠주는 느낌인 거잖아요. 한마디로 이 화자는 아픈 그녀를 위로하다가 자신이 더 큰 위로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죠. 자기는 아프지도 않는데 아픈 그녀가 오히려 자기한테 이렇게 물을 적셔주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시는 지금 아픈 그녀를 가재미라는 시적 대상에 지금 비유해서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런 아픈 그녀의 삶에 대해서 위로를 건네는 화자의 삶을 지금 주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지금 그녀의 삶은 굉장히 가난하고 고단하고 힘든 삶이었다라는 거죠. 그 삶의 끝에 이제 죽음밖에 남지 않은 그녀에 대해서 화자는 지금 굉장히 마음 아파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시는 화자의 그녀에 대한 어떤 연민이 표현되어 있는 시고요. 그리고 그 그녀에게 위로를 건네고 있는 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내가 더 큰 위로를 받고 있다라는 점에서 조금은 아이러니한 면도 있는 거죠. 아픈 사람이 건강한 사람에게 더 큰 힘을 줄 수도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도 좀 깨달음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 전반적으로 비유적 표현이 굉장히 많이 쓰여 있죠. 일단은 그녀를 가재미로 표현한 것도 굉장히 비유적인 거지만 중간중간에 이렇게 가재미처럼 그쵸? 이런 직유법 쓰여 있고요. 또 쭉 파랑 같은 날들, 그쵸? 그리고 내려오면 느릅나무 껍질처럼, 나뭇가지처럼 이렇게. 그래서 많은 직유법이 쓰이고 있다라는 것도 좀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어려운 내용의 시는 아니기 때문에 차분하게 읽어보고 정리하고 질문 있으면 질문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